착하네? 이번 인트로 추천 좀. 부처님 버전으로? 무서운 게 시대 좋으니라. 무서운 게 지대 조가. 이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반은 위치상 다른 반들에 비해 동떨어져 있어 왕따반이라는 별명이 있던 만큼 이 특징을 잘 활용한 귀신의 집을 하자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재밌겠다. 10반, 9반, 8반, 7반, 6반, 계단, 화장실, 1학년 11반. 진짜 왕따반이네. 얘네는 다 붙어있는데 혼자 교무실이랑 화장실 사이에 껴있어. 저희 반은 창문을 신문지로 가리고 그 위에 박스를 덮은 다음 테이프로 빛이 들어오는 곳을 전부 가려버렸습니다. 이후 농사할 때 사용하는 까만 비닐로 교실벽 전체를 덮어버렸고 수시로 교실불을 끄며 빛이란 빛들은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이 다음에는 교실의 책상으로 벽을 만들고 교실 밖을 열심히 꾸몄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한 반이고요. 일부러 이렇게 책상으로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귀신이 이렇게 숨어있게 하고 여기서 햄치즈가 귀신 역할을 했나봐요. 여기서 조명을 켜고 있었대요. 우와, 실사! 여고 괴담 컨셉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는 스토리에 맞게 저주 인형을 여러 개 제작하고 부적을 만들어 교실 밖 곳곳과 교실 안 여러 곳에 배치할 수 있게 꾸몄습니다. 이때 부적은 청소 도구함의 문을 전부 붙여야 했기 때문에 부적을 꽤 많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가짜로 만드는 거라지만 그렇게 부적이랑 저주 인형을 직접 만들어서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한데? 부적 퀄리티가 아니 진짜 부적처럼 만들었잖아. 열지마. 내가 귀신이어도 여기 들어갔다. 너무 나만을 위한 안성맞춤 관이세요? DIY 관이세요? 초반에는 친구 2-3명과 함께 부적을 만들었지만 나중부턴 제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지자 저는 집에서까지 부적을 그려야 했습니다. 이를 본 부모님은 그런 것 좀 하지 마! 어?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며 저에게 나무라셨지만 고1이었던 저는 첫 축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행운 부적을 따라 그렸다는 생각 때문인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상한 일을 겪은 건 준비를 시작한 지 3일 정도 지난, 그러니까 축제가 2-3일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겪은 이상한 일은 기괴한 꿈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대충 설명드리자면 제가 방에 누워 자고 있으면 한 여자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신난 듯이 거울 앞에서 옷을 대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축제를 준비하는 남은 기간 동안 이 여자가 나오는 꿈을 매일매일 꿨었습니다. 제가 2번째로 겪은 이상한 일은 축제 당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조명을 타이밍에 맞춰 껐다 켰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귀신팀으로 합류하여 저희가 만든 가벽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벽을 만들 때 책상과 비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신들 대부분은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저희가 책상 위에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저만 부스 운영하는 2-3시간 동안 4번 정도나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귀신들 중 놀래켜야 하는 친구들이 사실상 더 위험할 뿐더러 저는 거의 가만히만 있었는데도 그 잠깐 왔다 갔다 하며 이동할 때 계속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발을 아래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진 버틸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스를 진행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던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가벽은 총 3개고 저는 가운데 벽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들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조명을 위해 벽 끝에 앉아 있으면 어둠 때문인지 정말 혼자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장시간 있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앞뒤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멍하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때부턴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사방이 새까만 어둠이고 머리는 아프고 여기저기서 나를 툭툭 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사람 목소리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들리는 목소리는 환청이 들린 거였고 저를 치는 손들은 체험을 오는 학생들이 벽을 더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벽 안에 있으면 학생들이 지나갈 때 후레쉬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 앞을 지나가는지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 지나가지 않을 때도 누군가 저를 치는 느낌이 나고 벽 밖에서 치는 느낌이 아니라 벽 안에서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할 땐 부적을 그렇게 잔뜩 만들고 그걸로 저주 인형을 만들어서 부정탄 게 아니냐 하며 넘겼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무서웠겠다. 부적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부적을 함부로 쓰면 큰일이 난다던데. 아니 이렇게 썼잖아 심지어. 보는 우리가 다 쎄해지는데 지금 기분이. 이걸 집에서 쓰고 있으니. 근데 이게 결말이 허무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진짜 싫어해요 솔직히. 실제로 겪으면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데 진짜 난 귀신이 하는 그 말을 내가 방송하면서 들어봤잖아. 진짜로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 왜 그럴까? 약간 내가 추측하건데 그냥 사는 사람이랑 귀신이랑 대화가 통하면은 막 로또 번호 같은 거 알려줄 수도 있고 비트코인 막 주식 이런 거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버그 안 일어나게 하려고 일부러 귀신들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바꾼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지커님의 무서운 게 지대조화를 보고 난 후로 지커님의 영상을 매일 챙겨보는 중3 MC즈입니다. 중학생인데 선정작에 올라왔어요. 얼마나 기막힌 사연이길래. 같은 반 친구인 윤서와 저는 새학기가 되어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둘은 평범한 친구들과는 사뭇 다른 웃음 포인트가 있어 학기 초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계속 친해지다 보니 매일 전화를 하면서 웃긴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9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윤서와 전화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윤서가 갑자기 야, 나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하고 올게 하고 음소거를 하며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평소에도 툭 하고 사라지거나 음소거를 하곤 갑자기 전화를 끊는 일이 자주 있어 특별히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 윤서를 기다리며 10분은 더 기다려야겠구나 하고 해외 필터 가지고 노는 사람들의 웃긴 릴스를 보며 혼자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 왔다고 라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윤서의 목소리는 깨발랄한 끼가 있고 높은 톤을 가진 목소리인데 제가 이때 들은 목소리는 굉장히 차분하고 성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서의 평소 목소리가 아니어서 릴스에서 나오는 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했는데 또 한 번 나 왔다니까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제야 윤서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윤서가 대뜸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 윤서는 2D밖에 안 좋아하고 실제 주변 이성들을 한 번도 좋아해본 적 없는 직권방송 시청자일 것 같은 친구였기에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점이 꽤나 이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너무 친구 놀리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까지 이상할 정도냐고. 그래서 제가 응? 누구? 라며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윤서의 말이 황당해 대답을 다 듣기도 전에 너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라고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제 말을 듣긴 한 건지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화화면을 보니 윤서는 또 음소거를 하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는 윤서네 엄마가 다시 윤서를 불렀나? 하고 또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 갑자기 핸드폰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몇십 분을 기다려준 친구인데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니 살짝 기분이 상한 것도 있어 윤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가 받은 걸 확인한 뒤 제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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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도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화면을 확인하니 윤서는 이미 전화를 받은 처음부터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때 전
엄마랑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건가? 하면서 기다리다가 정확히 2분 16초일 때 갑자기 전화가 또 뚝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어쩌면 전화를 이제 못하는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윤서에게 다시 전화를 안 걸었는데 5분 정도 지나니 윤서에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의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아니지, 윤서의 전화를 받자마자 윤서는 저에게 뭐야? 너 왜 전화 끊었어? 라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전 뭔 소리야? 야, 내가 다시 전화 걸었는데 너가 끊었잖아. 통화 기록도 있거든? 하면서 통화 기록을 보여주려고 통화 기록창에 들어가니 아까 윤서와 통화했던 2분 16초의 기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때 통화한 건 확실해서 오류인가? 하고 넘어가려 할 때 문득 아까 윤서가 말했던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윤서에게 너 좋아하는 사람 그 얘기는 뭐야? 엥? 아니 너 아까부터 뭔 소리야? 나 계속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윤서의 진실된 말투는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많이 찝찝했지만 이때는 녹음을 안 해둬서 증거도 없고 저 혼자 있었던 일이라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생긴 후 3주 뒤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10월 초반 또 윤서와 전화로 잡담을 하며 웃긴 썰을 풀고 있는데 윤서가 갑자기 죽일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럼 저는 깜짝 놀라서 윤서에게 야, 너 뭐야? 라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뭐가? 무서워 하며 제 말을 농담처럼 받았습니다. 윤서가 아직도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제가 장난치지 마. 너 계속 죽일 거야 이랬잖아 라고 했습니다. 윤서가 너 너랑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윤서 말대로 생각해보니 윤서는 계속 말을 하고 있었고 방금 이 목소리는 9월에 저 혼자 들었던 그 성숙한 여자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윤서가 너 녹음 기록 있어? 한번 봐봐 라고 말했습니다. 9월에 그 일이 생긴 이후로 자동 통화 녹음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 녹음본을 들어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녹음본을 들어보니 죽일 거야를 말하기 20초 전부터 계속 안녕? 을 반복하다가 죽일 거야 로 넘어가고 그걸 3번쯤 반복할 때 제가 너 뭐야? 라고 한 거였습니다. 녹음본 나오나 설마?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윤서와 저는 서로 바빠서 오랜만에 통화한 거기도 하고 서로 하고 싶은 말이 꽤 많아 설마 또 들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통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윤서와 통화를 하는데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렸고 윤서는 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도대체 넌 뭘 듣는 거야? 라고 하며 제 말을 안 믿어줬습니다. 그쯤에선 이미 반포기 상태이기도 했고 윤서를 놀라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을 알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 이상한 말소리가 이젠 랩을 하듯 5초에 한 번씩 들렸습니다. 그러다 윤서가 야, 나 방금 오색천이라고 뭐 들은 것 같아 하며 당황해했습니다. 오색천? 완전 무속 물품이잖아. 윤서와 전 어쩔 수 없이 계속 소름이 끼쳐 그만 자야겠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이제 전화하지 마라 당분간은. 카톡해 카톡. 그러곤 저 혼자서 윤서와 대화한 통화 기록을 자세히 들어보니 여러 말소리로 목소리가 남성이었다 여성으로 바뀌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또 뚜렷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윤서에겐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통화를 빨리 끊어서 다행이었다 싶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시험 준비로 바빠서 통화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이제는 뭐 때문인지 이상한 말소리가 안 들리네요. 이어서 통화 기록을 올리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올라온다고? 큰 거 온다 여러분, 큰 거 온다. 무지조 사상 제초 귀신 목소리. 뭐지? 걔 되게 패드립 싫어하잖아. 다른 욕은 다 하면서. 죽일 거야. 응. 죽일 거야. 응. 죽일 거야. 야, 너 뭐야? 어? 야, 너 뭐야? 뭐가? 무서워. 왜 진짜 그래? 장난치지 마. 뭘 장난쳐? 니 계속 죽일 거야 이랬잖아. 내가?
야, 나 니랑 방금 말하고 있었잖아. 어? 너무 잘 들리네. 근데 진짜 말하고 있는 중에 들리네. 안녕. 지금 내가 제일 무섭거든? 솔직히 너는 집에 있잖아. 나도 집에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주작이라고 해도 일단 이 둘이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치? 딴 사람이 얘기했어. 한 명 더 있기는 해. 이 말하는 타이밍이 아 그랬잖아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치? 톤이 너무 달라서. 그 다음 애들 여자같이 생겼다고 하네? 이거 뭐라고 한 거야? 뭐 야 하지마? 야 이러는데? 애들 여자같이 생겼다고 하네? 야 하지마? 야 하지마 같아. 그치? 아니 이게 주작 같으면서도 주작이 아닌 것 같은 게 대화가 진짜 통화하는 사적인 내용이어가지고 누가? 오색천. 오른쪽? 누가? 오색천. 오색천 같기도 하고 오른쪽 같기도 하고 근데 마이크가 들려. 오색천 이렇게 퍼 하는 그 파열음 있죠 마이크에 댔을 때. 귀신이 마이크를 쓸 리는 없고 친구가 장난쳤나? 비하인드로 안녕 죽일 거야 한 다음에 바로 죽어를 반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녹음이 안 되어 있네요.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너 맞잖아 하면서 계속 말을 붙이고 어쩌면 제가 들은 것보다 못 들은 게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작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걸 다루는 방송이잖아요. 정말 믿기 어렵지만 실화인 이게 실화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어이없지만 진짜 내 오른쪽에 누가 속삭였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이분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걔 되게 패드립 싫어하잖아. 다른 욕은 다 하면서. 죽일 거야. 응. 죽일 거야. 응.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중딩 목소리인데? 절대 짜고 친 게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또, 진짜로 짜고 친 거 아닌 거지? 진짜지? 진짜지? 한참 덕질에 빠져있던 시절, 같은 팬덤과 오프도 하고, 구 트위터에서 매일같이 연락을 했었죠. 그 사람들 중 저와 사이가 유독 좋았던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덕질 친구로 덕질 이야기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좋아하던 아이돌 콘서트 소식이 올라왔고 팬덤은 들썩거렸습니다. 그때 당시 시골에 살고 있던 저는 콘서트 한번 사인회 한번 가려면 마땅히 잘 곳이 없어 늘 걱정을 해야 했던 시기였던 터라 내 포도알 없을까 걱정, 있어도 잘 곳이 걱정. 설레는 마음 반, 걱정 반,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하며 올린 글에 그 언니가 답글을 달아주었고 바로 전화를 걸었죠. 치즈야, 만약에 콘서트 자리 잡으면 그때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데리러 갈게. 솔직히 좋은 제안은 맞아서 그럴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예의상 한 말이겠지 하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콘서트 티켓팅 날 간신히 포도알 하나를 구한 저는 따낸 포도알을 자랑하면서도 콘서트 날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도 언니의 연락이 떠올랐지만 애초에 친척도 아니고 부모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다른 잘 곳을 찾아봐야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잘 생각했네. 콘서트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까지 마땅하게 잘 곳이 정해지지 않았던 저는 찜질방에 가기 위해 엄마와 아빠를 열심히 간곡하게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찜질방도 위험한데. 까똑! 치즈야, 잘 곳 정했어? 갑작스레 온 언니의 연락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냥 잘 곳이 없어서 고민 중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까똑! 아 왜? 그냥 우리 집에서 자라니까 왜 잘 곳을 걱정해? 이 언니 진심 서운하다. 언니의 말에 내심 좋으면서도 아니 그래도 모르는 사람인데 괜찮아? 하고 물었죠. 그 말에 빵 터진 건지 언니는 연신 너가 뭘 한다고 괜찮냐고 묻는 건데 지지야 나한테 뭘 할 건가 봐? 하고 말하더라고요. 언니에게 너무 고맙다고 나중에 굿즈를 쏘든 밥을 쏘든 하겠다며 짧은 연락을 마쳤고 부모님께는 친구 집에 가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보탠 이야기를 하고선 못다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라오는 날 역으로 데리러 오겠다느니 가고 싶은 곳이나 먹고 싶은 곳은 없냐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와중 콘서트 전날이 비가 오는 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하는 사이구나. 난 아예 남자일까봐. 치즈야, 지금까지 별일 없었긴 한데 혹시 몰라가지고 미리 너한테 이야기해줄 게 있어. 조금 진지해진 목소리에 저는 조금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뭔데? 이 말을 끝으로 흘러나오는 말은 꽤나 꺼림직했습니다. 몇 개월 전 이사를 한 언니 자취방은 주방 근처에 방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거실과 화장실 크기도 괜찮고 방 자체도 크기가 적당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햇빛도 잘 들고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가격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자취방 얘기를 하고 나서 자취방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언니가 위험한 게 아니었어. 집이 위험한 거였어. 보통 이삿짐이 많으면 업체를 대부분 부르잖아요. 언니도 자취를 한 지 좀 돼서 맥시멈 리스트가 되어 짐이 한가득이라 업체를 불렀대요. 이사 첫날 업체에서 잘 포장해준 신문지 에어캡으로 쌓인 그릇을 꺼냈는데 그게 좀 이상하게도 절반이 뚝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보통 뭔가가 깨진다면 그것도 쌓여있는 접시나 그릇이라면 두 동강 날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아니 애초에 한 개도 아니고 그릇들이 그렇게 깨졌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할 텐데 그때 언니는 이 정도야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하고 넘어갔더랍니다. 새벽부터 빠르게 움직여서인지 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무렵 빨리 보내야 하는 게 생겨서 언니는 바로 책상에 앉아 쉬는 날까지도 일을 시키네 하며 느릿느릿 노트북을 켰다고 합니다. 하기 싫은 탓인지 아니면 이상이 있는 건지 뭐야 배터리가 없나? 하고 충전기를 연결하고 전원을 켜보아도 노트북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노트북을 이삿날 전자매장에서 사들고 온 거라 바쁜데 이런 물건을 받았네 욕설을 내뱉으며 전자매장으로 향했고 바로 노트북 이상으로 교환을 받고 그날은 PC방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다 망가지네. 일을 끝낸 언니는 아침부터 이삿짐 정리하고 갑자기 생긴 일을 처리하느라 힘이 들어 이른 저녁부터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거리다 금세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창밖을 두드리는 비 오는 소리 잠에서 살짝 깬 언니는 비 오나? 빗소리 나네. 모르겠다. 다시 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쌀쌀해진 느낌이 들어 이불을 끌어올려 덮었는데 누군가 많이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대요. 뭔가 눈을 떠야 할 것만 같은 이상한 느낌에 잘 떠지지도 않는 눈으로 슬며시 옆을 봤는데 빨간 드레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의자에 쪼그려 앉아 언니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결이기도 했고 이사를 한 탓에 내가 피곤해서 그냥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 잠에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던 언니는 매번 비 오는 날이면 자다 눈이 떠졌고 그 여잔 어김없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의자에 쪼그려 앉은 채 무표정으로 언니를 많이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저로서는 그래도 옛날 자취방 곰팡이나 바퀴보단 괜찮지 뭐.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며 웃어 보이는 언니의 목소리가 그 여자 이야기보다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언니 멘탈이 보통 멘탈이 아닌데? 너무 심각한 럭키비킷인데? 이것을 불행이라 말해야 하는지 다행이라 말해야 하는지 저는 약속 전날 아침부터 몸이 좋지 못했고 결국 입원을 하게 되어 콘서트는 물론 언니네 자취방에 가는 것조차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와 이거 약간 조상신이 도운 것 같은데? 제가 가기로 했던 그날 병원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 비가 오는 날이었대. 안 가길 다행이네. 비 오는 날마다 나타나는데 그 드레스. 언니가 해줬던 말이 기억나 잠을 설쳤고 다음날 바로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하는 저를 향해 치즈야, 나 안 괜찮은 것 같아 하던 언니의 조금 쉰 듯한 목소리는 전날 잠을 설친 저를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젯밤, 언니는 그냥 평소처럼 또 빤히 보다 가겠지 하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그 여자가 나왔고 여전히 빨간 드레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평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무표정하던 얼굴이 한껏 일그러져 이를 가는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가는 소리 나 진짜 실제로 들어봤거든? 까드득 까드득 소리 이거 진짜 실제로 들으면 진짜 무서워. 밤에 들으면 마치 무언가를 따지듯이, 아니 어쩌면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이 무척이나 화가 난 듯이 빠드드득 빠드드드득 거리던 소리가 방을 울리듯 한참 동안 들렸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너무 놀라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고 한참을 분노 어린 시선을 받아내다 힘이 풀려 기절하듯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낸 언니는 그냥 말하지 말걸, 그냥 말하지 말걸 이라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치즈한테 말하지 말걸 아냐? 치즈 우리 집에 오게 할걸, 이 뜻으로 들리는데? 평소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무덤덤하게 넘기던 언니가 벌벌 떨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제가 많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계속 괜찮았지 않냐고 이야기하며 언니를 진정시킨 끝에 겨우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도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약간의 비명이 섞인, 아니 어쩌면 조금은 광기가 어린 듯한 목소리의 언니였습니다. 치즈야, 또 나왔어. 그 여자가. 내뱉는 목소리에 잠결이었던 정신이 돌아온 듯 소름이 끼쳤습니다. 언니는 너무 무서웠지만 급하게 잠잘 곳을 구할 수도 구할 겨를도 없었고 여전히 내리는 비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냥 불을 다 킨 채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역시 잠을 자다 눈이 떠졌고 그 여잔 어김없이 그 자리, 그 의자에 앉아서 언니를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자를 그 자리에 왜 계속 놓냐? 아니 부적이라도 놓든가 뭐 소금단지라도 놓든가 아주 자리를 그냥 깔아놨네 그냥. 언니는 무서운 와중에도 그 여자의 표정이 어떤지 보려고 이리저리 살피는데 다행하게도 얼굴은 무표정이었다고 해요. 다행이다. 오늘은 무표정이네. 안심을 하고 다시 잠에 들려는 순간 언니가 자신을 본 것을 눈치챘는지 점점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무표정이던 입꼬리가 점점 올라가더니 이내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언니를 바라보고는 얼굴을 이리저리 돌렸다고 합니다. 여자의 머리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고 하네요. 그대로 가위에 눌린 언니는 눈을 감을 수도 다 뜰 수도 없는 상태로 있다가 기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여자야, 그 여자가 왔어, 여기 있다고 하는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추가, 자취방을 뺐다는 이야기는 다른 지인으로부터 얼핏 들은 소리고 언니는 그 후 오프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인에게서 연락이 끊긴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저 또한 현생으로 인해 지인들과 연락이 끊어져 뒷 이야기는 알 수가 없네요. 야, 이거 진짜 신이 도운 것 같은데 일부러 언니네 집에 못 가게 하려고 몸이 아파진 게 아닐까. 제가 초6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외가 쪽에 한 어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은 외할머니를 모시고 한밤중에 몇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달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장례식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조문을 마친 후 다시 차로 돌아가려고 장례식장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장 먼저 외할머니와 제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요. 보통 엘베에 탑승했을 때 양옆에 거울 2개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 엘베는 특이하게도 엘베에 타자마자 정면에 거울이 있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베에 타자마자 자연스레 거울이 눈에 들어왔고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과 제 뒤에서 엘베를 타려고 하는 다른 가족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새벽이라 잠이 덜 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피부색이 너무 창백할 정도로 하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왜 이렇게 창백하지? 하고 말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확 덜컥 하는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만 집중하고 있다 깜짝 놀라 뒤늦게 거울을 보니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확 하고 닫히려고 해서 엘베를 타려던 동생이 문에 끼일 뻔했나 봐요. 다행히 아빠가 바로 열린 버튼을 누르셔서 다치진 않았지만 동생은 깜짝 놀라 울먹이며 엄마한테 안기고 다른 가족들도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아무튼 동생과 엄마가 마지막으로 엘베에 타고 나서 1층으로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는데 하는 경고음이 울리면서 이번엔 갑자기 정원 초과를 나타내는 표시가 뜨더라고요. 엘베 안엔 저 할머니,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5명밖에 타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제서야 저희 가족은 이 엘리베이터가 뭔가 이상한가 보다 싶어서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마지막으로 아빠가 내리시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닫히더니 그제야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엘리베이터가 저희 가족을 농락하는 것 같아서 그냥 뭐야 어이없네 하고 말았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꽤나 소름 돋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라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년이 지나고 작년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날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옆에 있던 동생에게 야 우리 몇 년 전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그때 진짜 소름이지 않았냐? 하고 그날 얘기를 꺼냈는데요. 전 솔직히 동생이 많이 어렸을 때라 기억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동생이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누나 근데 왜 그때 웃었어? 난 진짜 무서웠다고 하는 거예요. 왠지 창백하고 낯설었다고 했었죠? 동생 말로는 자기가 엘베문에 끼일 뻔했을 때 아주 잠깐 스치듯이 본 거지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활짝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짝도 아니고 활짝 웃었대. 특히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활짝 잘 웃는 편이 아예 아니어서 그 얼굴이 더 기억에 남았다고 하네요. 근데 전 진짜로 억울한 게 그때 웃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웃을 만한 일도 아니고 당시엔 저도 놀라고 무서웠어서 동생을 비웃거나 할 겨를도 없었고요. 아무튼 이미 다 지난 일이라 누구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씌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맞네. 장례식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 워낙 귀신들의 이제 클럽 같은 곳이죠. 귀신들의 성지, 메카, 만남의 광장.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여러분, 혹시나 혼자만 갖고 있는 무서운 썰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지주시 더 자주 올라온다.